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계양구갑 후보자 토론회 오늘 함께하게 된 김준호입니다. 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에서 일할 일꾼을 뽑는 4.10 총선 이제 정말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을 꼼꼼히 비교해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 계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OBS에서 제작 방송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서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진행하게 되겠는데요. 보시는 좌석의 순서 그리고 이후 진행될 발언의 순서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공정히 정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그럼 오늘 만나볼 두 명의 후보를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입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최원식 후보입니다. 네, 토론회 진행에 앞서서 오늘 토론 방식을 좀 꼼꼼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의 시작 연설을 이어서 사회자 공통 질문 후에 상호 토론, 그리고 후보자 공약 발표 후에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 다시 한번 사회자 공통 질문 후에 상호 토론,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 보충 질문 이렇게 두 번을 반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1분 30초의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회는 끝이 납니다. 자, 발언 시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연설과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 후보자 상호 토론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후보자 공약 발표는 2분 30초고요. 이후에 진행되는 보충 질문은 1분, 여기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 그리고 마무리 발언은 1분 30초씩 각 후보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 발언 시간과 질문 시간을 엄격히 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에서 벗어나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고요. 이후에 더 진행이 되면 부득이하게 제가 나서서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설로 시작하겠는데요. 시간은 후보자별로 1분 30초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의 시작 연설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계양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유동수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으로 8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저에게 21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연속 4회, 법률소비자연맹 국감 우수의원상도 연속 4회, 헌정 대상도 20대, 21대 수상했습니다. 무엇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이행률 인천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계양 국민들과 약속을 지켰습니다. 계양이 키워낸 정책통으로 중책을 맡았습니다. 조선 일대에도 원내 부대표 2년, 정무위 간사를 역임했습니다. 재소한 의원으로서 민장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을 일했고 지금은 기재위 간사와 원내 정책 수석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저 유동수는 8년간 여러 보직과 경험을 거쳐서 많은 실력을 쌓았습니다. 이제 4월 10일 선거에 승리해서 3선의 힘으로 계양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유동수 후보의 시작 발언이었고요.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최원식 후보의 시작 연설입니다.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계양구 주민 여러분, 저는 계양구가 국민의힘 기호 2번 최원식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계양이 너무 정체되어 있다, 바뀐 것이 없다, 국회의원들이 일한 것이 없다,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간 계양에서는 24년간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당선시켜주면서 계양의 미래를 의탁했습니다. 2명의 당대표가 배출되었지만 한 분은 감옥에 가 있고 또 한 분은 하루가 멀다 재판정을 오가고 있습니다. 또 고위 당직제를 지낸 국회의원분은 매번 같은 공약만 내세우면서 3선이 되면 하겠다는 말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난개발된 빌라촌, 주차난 등 낙후된 도시 기반 시설, 문화, 교육, 보육시설의 부족 등 24년간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그분들이 여당일 때도 아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도 아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한 번만 더 시켜주면 하겠다. 여당일 때도 못하셨는데 어떻게 또 일을 하시겠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개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도시 개발해야 됩니다. 교통망 구축해야 됩니다. 첨단 도시 구축돼서 마음이 편하고 노인 장애인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고 청년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해야 된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개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바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자, 두 분 모두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사회적 공통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 지역을 위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생각과 비전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모두 1분 30초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유권자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주제와 질문 공모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가장 많은 질문과 의견이 저출생 문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작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은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고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32만 명으로 40만 명 선이 무너져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에서 157개교나 된다고 합니다. 해외 전문가, 외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 그 해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답변 먼저 국민의힘 최원식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작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추정되고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이고 그 OECD 평균의 절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엄마 되는 나이가 33세, OECD 평균의 4살이 많습니다. 정부는 16년간 280조 예산을 쏟아놨지만은 25년 전에 비해 출생률은 반토막인 상태입니다. 어르신은 우리의 미래이고 어린이는 우리 나라의 미래입니다. 저출산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커다란 문제이죠. 옛말에 아이가 한 명 태어나면 온 마을이 키운다고 했지만 이제는 아이가 한 명 태어나면 온 나라가 키워야 합니다. 주거와 일자리에 대한 불안, 그리고 요즘 MZ세대가 개성이 강해서 자기 삶에 대한 주도성을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문제로 출산율이 낮아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정부와 정치권이 집값 폭등, 그리고 남성과 여성 갈라치 등으로 그런 출산율 저하를 가속시켰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개항이 청년층이 많고 청년 실업률이 높고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마음 편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무엇보다도 개항 테크노밸리 첨단 산업단지 그리고 개항산과 아랍빛길을 연계한 관광 여가 등 개항의 장점에 살리는 일자리 창출을 바탕으로 결혼, 출산, 양육 원스톱 패키지 6대 정책과 정부와 지역 민간이 협력해서 하는 아이돌봄 통합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6대 공약을 구체적으로 실행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자, 저출생 문제에 대한 해법 들어봤고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의 답변도 이어가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우리나라 청년은 과다한 경쟁 압력을 받고 있으며 고용, 양육, 주거 등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 압력과 불안은 초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정책과 여러 예산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조적인 정책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와 주택가격 하향 안정, 수도권 집중 완화, 교육과정에서 경쟁 압력 완화, 그다음에 가족지원 예산에서 OECD 평균 2.2%에 비해서 우리는 GDP 대비 가족지원 예산이 1.5%에 불과합니다.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육아휴직 기간이 우리는 평균 10주 정도에 불과합니다. OECD 34개국은 평균 62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원 체계 문제인데요. 지금은 부모 및 법률 등 중심이 정상가정 위주의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수혜자인 아이 중심의 지원 체계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저출생 문제 해법에 대해서 답변 두 분 들었는데 이제 서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고지한 대로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입니다. 먼저 유동수 후보가 질문해 주시죠. 예, 윤석열 정부가 계속 감세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수펑크만 56조 4천억입니다. 종부세 공정시장 가격 60% 낮추면서
2.2조 종부세가 덜 거쳤습니다. 지금 대주주 기준도 10억에서 50조로 상향하고 공시지가 현실화율도 폐지했습니다. 이렇게 자산과 대기업에 대한 열심히 깎아주고 있는데 국세 감면 기준가 질문해 주시죠. 이럴 때 세수 부족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지금 저출산 문제를 갑자기 세수 부족으로 나오시니까는 좀 대답하기가 곤란한데요. 그런데 이제 세수 부족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을 쓰는 거는 감세로 인해서 어떤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 비판 가능하지만은 똑같은 선에서 비판을 한다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25만 원을 전 국민한테 지급하자. 이것도 역시 엄청난 그 지출로 인해서 실제로 세수 부족 못지않은 방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지금 그 저출산 문제가 어떤 연계에 있는지 애매하고 하여간 저는 이 세수 문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취하고 있는 정책이다. 그리고 기업의 구조를 네. 정상화하기 위한 일시적인 차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최현식 후보자가 질문해 주십시오. 이 저출산 문제는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뭐 종합적으로 돼야 되는 거지 뭐 어떤 지역구 일에서만 차원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저출산 대책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제 완화와 그 다음에 주택가정 가격 하향 안정을 얘기했는데 사실 이거는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구체적인 안이 뭔지 특히 주택가격 하향은 다 원하는 바지만은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실패해서 대선에서 패배의 원인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예, 지금 가족 지원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OECD 평균이 GDP 대비 2.2%인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 1.55%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예산을 대폭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예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도 여러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육아휴직 기간이 우리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10주에 불과합니다. 선진국은 62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중소기업에게도 많은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편히 쓸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 지원 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많은 분들의 일터가 서울 등 인근 도시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인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여건은 갖추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대중교통이 잘 연계되는 곳도 있지만 열악한 경우가 많고 특히 계양구는 그 불균형이 더욱 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도 간 교통 여건의 불균형 문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구를 보유한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수도 서울의 배후 도시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합니다. 서울로 가는 환승역은 사람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부평역은 일평균 6만 1,000명, 부평구청역은 2만 5천 명, 계양역은 3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취업자 수 161만 명 중에서 과반이 넘는 89만 명이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계양구도 10명 중에 6명 이상이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외국인 방문까지 합하면 매일 타 지역으로 왕복하는 인구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총선에 인천 지역 후보 모두 GTX-B 제2 경인선 광역철도, 경인전철 지하와 서울 지하철 9호선 인천공항 직결,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GTX-D2 노선 등 광역철도 공약을 앞다퉈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천은 대한민국 초고속 성장의 주역이었는데 현재 수도권 역차별 등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인천에 대한 교통 인프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교통여건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해서 이어서 국민의힘 최원식 후보의 답변 1분 30초입니다. 계양구는 60% 이상이 서울 등 외부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또 계양갑은 특히 청라와 루런시티 등 서구 쪽에서 서울로 통하는 길목이기에 광역버스는 항상 부족하고 경인고속도로와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진출입은 전쟁 수준입니다. 계양구청과 경찰서, 보건소, 우체국 등 행정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계양 택지에 지하철이 없는 것도 오랜 과제입니다. 저는 이미 확정된 GTX DE 사업 예타를 면제하고 우선 협장 선정과 실시 계획을 동시에 진행하여 4, 5년 앞당기겠습니다. 또 GTX DE 우선 추진으로 늦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대안으로 대장 홍대선 설계 변경으로 작전 서운역까지 일단 연장하고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전역, 교선역은 2단계로 곧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계산택지 계양구청역은 유정복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인천도시철도 순환 3호선에 계양구청역, 경인교대역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 홍대선 작전 서운역 연장 시에 계산택지 역사도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현실화와 진출입로 개선을 즉각 검토 실행하겠습니다. 또 수도권 무제한 공동 패스도 추진하겠습니다. 또 광역버스 준경영대도 도입해서 안정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시대적 과제인 탄소 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도 시행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두 분의 답변, 교통과 관련된 내용 들어봤고요. 최원식 후보의 보충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30초입니다. 예, 지금 GTX D 사업과 그다음에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연장하는 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에는 아마도 지하철 2호선을 끌어당기는 일은 오히려 후순위로 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장 홍대선을 민자로 추진하는 거를 끌어당기려고 그러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촌역으로 연결을 하려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안 중에서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촌역으로 연결하자는 안은 제 공약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 2호선은 아마 인천시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아마 5월에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선 GTX DE와 함께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BRT 등 단기적 대책도 같이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게 BC값이 1이 넘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BC값이 1이 넘는 구조가 서울 지하철 2호선은 대장동에서 계양 신도시역을 거쳐서 서운역, 작전역, 효성역, 가정역까지 연결하는 안이 BC값이 1이 넘고 이거는 인천시의 현재 용역의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역으로 유동수 후보가 질문해 주시죠. 예. 장기적 측면에서 GTX DE와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아까도 후보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단기적 대책으로 최원식 의원님께서 후보께서 생각하는 단기적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장 홍대선을 박촌과 연결했다는 공약이 있어서 그게 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여쭌 거고요. 그리고 단기적 대책은 지금 당장은 계양역 환승 문제, 경인 고속도로 진출입 문제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양역 환승 문제는 좀 저희가 중요 시간대 가장 복잡할 때는 열차 배정을 느린달지, 그 다음에 또 경인 고속도로 부분은 좀 도로 폭을 확대한달지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 교통 진출입의 장애 부분을 제거해서 이런 단기적인 정체 문제를 먼저 시급하게 해결하는 게 주민 편의를 위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30초 정도 더 있는데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예. 자,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마 오늘 토론회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보고 이후에 바로 이어서 질문과 답변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분 30초간 공약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최원식 후보부터 출발합니다. 2분 30초입니다. 예, 공약은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아니면 추진을 해야죠. 저도 19대 초선 때도 23개의 공약 중 서부 간선수로 생태 공간 조성 등 11개를 완료했고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등 4개는 부분 완료,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 고교까지 확대 등 5개는 추진 중이었습니다. 중학교까지는 확대가 되었죠. 그런데 작년 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제출한 유 후보님 공약 이행 현안 자료를 살펴보니까 20대 때에는 41개 중에서 12개만 완료했고 21대 때는 9개 중 2개만 완료한 것으로 돼 있었어요. 평소에 일 잘하신다고 알려져서 상당히 존경심을 가졌는데 실제 공약 이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걸 보니까 조금 아닌가 싶기도 했고, 또 공약 내용도 중요하지만 주민들과 약속한 것을 얼마나 지켰고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했느냐가 중요하기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 무엇보다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줄곧 주장하는, 그리고 약속 공약을 지키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고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바로 옆 지역구의 불체포 특권 폐지와 정치 개혁을 주장해 오신 분이 오히려 본인의 방탄 국회로 전락시켰고, 또 자녀 입시 비리 연루로 재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으신 분이 비리 정당을 만들어서 대표까지 출마하시고, 또 바로 옆 지역구에서 5선과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 돈봉투 사건, 불법 정치자금 등으로 지금 감옥에 계십니다. 저로서는 한때 같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같이 하겠다고 얘기했던 분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치는 깨끗해야죠. 당선되면 저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등 특권을 모두 폐지하겠습니다. 비리와 반칙에 대해서도 엄중히 금하고 실형을 받은 사람은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제가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또 현 정부가 미숙한 점이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권과 특권 세력이 돼 선량한 국민들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특정 단체들과 특권 계층에 굴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대한민국을 반석에 올려놓기 위한 현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또 틀린 면은 과감히 지적하는 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공약을 들어봤고요. 이제 질문을 2개 이어가도록 할 텐데 먼저 개별 질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1분, 여기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유동수 후보 질문해 주시죠. 예, 최원식 후보님, GTX-T 노선에 예타 면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GTX-T 노선이 예타 면제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 예타 면제 요건에 해당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GTX-A, B 노선도 모두 다 예타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재정 건전성에 매몰돼서 이 면제 요구들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사상자까지 나온 김포 5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우리 당의 예타 면제 요구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 후보님, 예타 면제를 위해서 어떻게 윤석열 정부와 당을 설득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타 제도에 비춰서 예타를 면제한다는 건 사실은 약간 불편한 진실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먼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은 국가 사업을 예타를 면제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그리고 인천시장 측과 같이 검토를 해봤는데 GTX-D 사업이 예타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만일에 그럴 경우에는 다시 예타를 준비하느라고 적게는 2년, 많게는 3, 4년이 되는, 그래서 전체 사업이 지체되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지역의 가장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시급한 사업이라는 점, 왜냐하면은
이 수도권 서부를 인천을 잇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중앙정부에 설득을 해서 예타를 면제를 해야만 가장 시급하게 그 GTX D 노선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예타가 통과되면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근데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그 예타를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공약을 내세우게 된 겁니다. 예. 자, 이제 보충 질문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주시죠. 예, 공약은 꼭 지켜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재정법에 국가 안보나 남북구호 협력에는 예타 면제 사유가 돼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예타 면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시행된 신속 예타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예타 면제가 되더라도 예타와 동일한 절차를 받게 되어 있는데 세부 산출 근거, 재원 조달 운영 계획, 정책 효과 등 사업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작년도부터 신속 예타를 신설했는데요. 이때 소요되는 기간이 거의 예타 면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김포 5호선 사상자까지 됐는데 예타 면제 안 해주고 정부에서 신속 예타를 제안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GTX D2를 위해서 신속 예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애석한 거는 지금 GTX D2를 조속히 확보해서 계양이나 인천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늘리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결과적으로 그게 잘 되는 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방법론적으로 가서 저는 예타가 통과되면은 뭐 더 바랄 나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되면은 유동수 후보님의 공약이라고 그게 된 거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우려하는 건 만약에 안 될 경우를 상정하고 그런 확률을 제가 신중히 검토해서 예타가 안 될 경우를 얘기해서 예타 면제라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결국 경로는 다르지만 결과는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하기보다는 서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리고 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서로 기뻐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의하시겠지만은 지금 이 수도권 서부는 상당히 교통망이 수도권 광역교통망에서 가장 늦게 시작됐고 가장 지금 소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원하시고 지역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방법론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서로가 격려해서 어떤 게 빨리 될 수 있느냐를 같이 추진하고 잘 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두 후보의 이제 첫 번째 공약 시간을 갖고 있는데 먼저 이제 최원식 후보의 공약을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이어졌습니다. 예타 문제가 주 핵심이었고요. 이어서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의 첫 번째 공약 발표 2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개항을 더 빠르게 강남 강북까지 30분 시대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GTX D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신속 예타를 추진해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말로만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변창흠 국토부 장관 그리고 이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례 부총리에게도 사업 추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2023년도에 GTX-D Y자 노선 신설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지난 2월 대정부 질문에서 박상호 현 국토부 장관에게도 GTX-D를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사업도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정식 반영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01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현미 장관에게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사업 추진을 촉구했고 2021년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 본 사업은 지난 21년 11월 대장 홍대선이 민자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인천시도 최적 대안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조만간 인천시가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22년 1월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따라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19.3km, 2.1조 사업이었는데 이를 15.3km, 1.7조로 줄여서 네. 사업성을 확보했습니다. 예. 자, 2분 30초간의 첫 번째 공약, 주로 이제 교통 문제에 집중이 됐는데 최원식 후보에게 이제 두 번의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질문 1분 드리고요, 답변 1분 30초입니다. 질문해 주시죠. 예, 뭐 열심히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경의를 표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GTX-D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5년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D2와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근데 저희 판단에는 노선이 중복되기 때문에 아마 GTX-D만 반영되고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은 안 될 거라고 보여서 저희가 우려를 했기 때문에 민자로 지금 진행 중인 대장 홍대선을 그 작전 서운역까지 올라오고 그다음에 연장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두 개가 다 될 거라는 전제인데 특히 이재명 후보가 대장 홍대선을 박천까지 연장하겠다고 추진을 해가지고 이게 맞는지 그런 거기에 대한 또 견해도 밝혀주시고 두 개가 다 반영될 수 있는지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GTX-D 2 노선도 중요하고요.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실제로 우리 최원식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 노선이 다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뭐가 반영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모든 키는 국토부보다는 기재부에 키가 있습니다. 모든 국가철도망 계획을 함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각 노선별로 예산이 필요 예산들이 다 검토가 되고요. 그 필요 예산에 따라서 어떤 사업이 더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우리가 GTX-D 2 노선만 추가할 게 아니고 서울 지하철 2호선도 함께 검토를 하고 이는 인천시가 지금 용역을 검토하고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역, 그다음에 서운역, 작전역, 효선역으로 이어지는 안이 가정역까지 연결되는 안이 이미 인천시가 검토가 완료됐고 5월에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노선이 다 되면 좋고 안 되면 우리에게 더 유리한 것을 끝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질문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습니다. 보충 질문 주시죠. 예, 뭐 정치인으로서 한번 이런 견해를 묻는데요. 계양 지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대표를 2명이나 배출한 지역이죠. 그리고 24년간 우리 주민들께서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계양 발전을 의탁을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돈봉투 문제로 한 분은 감옥에 계시고 한 분은 지금 계속 재판정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두 분이 지역구를 양보하면서 계양에 오셨죠. 그래서 계양 주민들은 대부분의 분들은 이 두 분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고 이게 진정한 계양의 모습이냐 이런 건데 이동수 후보께서는 그 과정에서 또 아무런 이의도 없이 그 두 분들이 지역에 교체를 하고 오시는 거를 이제 찬성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그 정치 행태를 인정하시는지요? 예, 민주주의는 모두
유권자의 선택에 좌우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후보 선출 과정이 굉장히 민주적 선출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 선출을 위해서 그 당시에 보궐선거였는데 보궐선거위에서도 선대위가 꾸며졌고요. 선출직 공직자 후보 선출위원회에서도 잘 선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께서 계양을에 당선돼서 현재도 우리 계양을을 대한민국 정치의 1번지로 끌어올리고 우리 계양구가 당대표를 2명이나 배출한 지역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1번지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더 많은 영향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그런 기체 아래 저도 이재명 대표와 함께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또 다하고 우리 당에는 또 윤한 구청장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명의 국회의원과 윤한 구청장이 함께 지금까지 힘 합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긍정적인 면으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네. 두 후보자의 첫 번째 공약 주고받았고요. 질문까지 주고받았습니다. 역시나 지역 현안인 교통 문제 집중이 됐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공통 질문 4개 중에 2개는 앞서 소화했고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계양구 인구는 최근 4년 사이에 누적으로 총 23,124명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세대수는 2,349세대 증가했으며 세대당 평균 인구는 0.23명 감소해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1인 가구 등 소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계양구의 실업률은 5%로 같은 시기 전국 평균 2.8%, 인천시 평균 3.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구 유출을 막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함으로써 누구나 머물고 싶은 정주도시 계양구를 만들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유동수 후보부터 해주시죠. 계양구 인구는 2013년 34만에서 2023년도 28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인구 감소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효성동과 작정동에서 1만여 세대의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주가 되면 최소 2만 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양 테크노밸리에 17,000세대를 포함하면 5만 5천 명 정도의 인구 추가 유입이 예상됩니다. 계양구는 16만 평의 서운 산단과 또 거기에는 70여 기업 3,50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8만 평 규모의 계양 산단, 25만 평 규모의 계양 테크노밸리가 완성되면 계양구에 더 많은 인구 유입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진행된 재개발, 재건축 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이번에 제가 약속드리는 작전 1, 2동, 개선 1, 3동 주거정비 사업이 완성되면은 인구 40만 계양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인구 유입 방안보다 인구가 증가한 후에 미래 계양을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고 교육, 문화, 교통의 정조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인구 유입에 대한 대책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최원식 후보의 답변도 이어가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입니다. 계양구는 2014년 34만 명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 하향세로 올해 2월 27일 27만 7,261명으로 감소됐습니다. 재건축 재개발로 감소된 것도 있지만은 그동안 지역 정치인들이 지역 발전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서 감소된 측면, 인천시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적지 않습니다. 민선 6기 유정복 시장까지 추진되던 계양 역세권 개발, 아라뱃길 주변 신수도시, 북부권 종합발전 계획,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물량 확보 노력 등이 박남춘 시장 때 올스톱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양갑과 을 국회의원 누구도 역할을 제대로 안 해서 이 부분이 벙뜬 잃어버린 4년이 됐습니다.
다행히 유종복 시장이 이 사업들을 다시 재추진 중이고 현 정부도 획기적인 교통 정책 및 도시 재창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국토부 장관을 역임하는 원희룡 후보가 저와 함께 계양 발전을 위한 종합개발 계획 그리고 교통 계획을 함께 추진하고 있어서 저와 원희룡 그리고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최강 원팀을 구성해서 계양국의 정체성을 극복하고 발전시킬 다시 오기 힘든 기회를 맞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계양국민들께서 계양구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당이 어딘지를 제대로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 사회적 공통 질문은 인구와 관련된 문제였는데 두 분의 해결 방안을 들어봤고 이제 질문 하나씩 드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식 후보 먼저 질문해 주시죠. 예, 아까 답변 중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당대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께서 확보하신 대표적인 예산 확보가 뭔지를 한번 밝혀주시고 그리고 계양 테크노밸리가 완성이 된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20%의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때문에 지금 이상하게 발전될 가능성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명 대표와 함께 GTX-T 2노선 또 서울 지하철 2호선 등 또 첨단 산단 지정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같이 함께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첨단 산단 지정 관련해서는 유정복 시장한테 정말 유감입니다. 이게 인천항 개발 사업에서 거기를 첨단 산단 지정한다는 이유로 여기 계양 테크노밸리 첨단 산단을 동시에 지정하겠다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동시 진행하지 말고 계양 테크노밸리만 첨단 산단으로 지정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공무원들은 그거를 두 개를 물량을 얘기하면서 한꺼번에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유정복 시장의 책임입니다. 예, 답변 마무리됐고 이제 유동수 후보가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예, 계양 테크노 산단 첨단 산단 지정에 대해서 우리 최현식 후보도 공감해 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첨단 산단 지정이 돼도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제가 더 적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민생 경제 전문가로서 대한상의, 중기, 중앙위, 경총, 정경영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최현식 후보의 유치 전략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지금 판단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첨단 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서 국회의원들과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이 아무 일을 안 해서 지금 일반 제조업과 물류업체가 들어오는 첨단 산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서 유정복 시장이 이를 중단시키고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게 지금 공업 물량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능력이 없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업적으로 생각하시는 서운 산업단지 를 자랑하셨는데 서운 산업단지 착공이 제 임기 중에 있었습니다. 착공이 되면은 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경영대 나오셔서 그런 유리한 점도 있겠지만은 의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첨단 산업단지라고 지정을 받았지만 실제로 유치가 안 돼서 지금 무산이 되고 있는 실정을 지금 유정복 시장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사회자가 준비한 세 번째 공통 질문까지 소화가 됐고 바로 네 번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도심지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도시 재생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양 3기 신도시 및 주변 개발 사업으로 점점 쇠퇴하고 있는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국비 지원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최현식 후보부터 해주시겠습니다. 예, 계양구의 구도심은 경인고속도로 주변에 남아있는 공장지역, 그리고 빌라 밀집지역, 그리고 도심 내 빌라 밀집지역, 그리고 저층 주거지, 계산 3동 일대 20-30년 된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풍산금속이 이전하고 또 작전 역세권 일부 지역 재개발, 효성도시개발 등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었죠. 그렇지만은 최근 건축비 폭등으로 대부분 사업이 중단돼서 사업성을 높일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조화가 되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회의원들은 지난 정부 때 집값 폭등 등 그 대책과 건축비 폭등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또 기존 제도나 법이 안주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답보 상태를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재개발 사업 중 작전역, 계산 3동, 계산역, 이막동 지역에는 권역별로 통합 추진위를 만들어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이나 또는 그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노후 도시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또 구도심은 있지만은 계양을 지역에는 한 번도 개발하지 않은 그린벨트, 군사시설 보호지역, 아라뱃길 친수 도시 후보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균형 있게 발전하면은 그 원도심과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도심 간 균형 발전에 대한 대체, 이번에는 유동수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구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도심의 활력 회복이 필요합니다. 원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애양심과 정주 의식을 고취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까지 산업단지가 전무했던 계양구는 최근 8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서운 산단, 계양 산단, 계양 테크노 밸리 등 신산업단지 그리고 첨단 산단 유치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했던 자족 기능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GTX D2 노선과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굵직한 교통 인프라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십수년간 방치됐던 효성 도시개발 사업이 정상화되고 계양 1구역, 작전 1구역 등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서쪽 하늘에 반짝이는 효성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두 개 대학을 품은 교육의 도시, 부평 향교, 지역 문화예술이 풍부한 역사 도시, 계양산이 있는 자연의 도시, 우리 계양 발전 위해서 이런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계양구는 인천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네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까지 들었고 서로 질문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씩의 기회가 있는데요. 순서는 유동수 후보가 먼저 보충 질문해 주시죠. 예, 최은식 후보님, 계산 택지지구 김포공항 개항 이후에 이카오의 국제기준 및 국내 항공시설법에 따라서 고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도 제한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우리 최원식 후보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 요거는 저희가 이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공군 출신 그 용역 업자들과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 얘기로는 지금 그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비행 고도 제한이 아주 오래 전에 설정이 돼서 그 사이에 비행기의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는 그 활강하는 게 각도가 완만했지만 지금은 높아졌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그런 기술 발전에 따른 고도 제한을 완화하고 재조정할 수 있다는 게 그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면은 이분들하고 용역을 정확히 수행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부분을 접근해서 정부에 제출해서 그게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현식 후보가 보충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서운산단, 계양산단, 첨단산단 등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뭐 이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런 산단들이 아직 우리 지역 주민의 고용이나 아니면 우리 경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비춰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과 결합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지금 서운 산단만 해도 70개 기업이 3,500명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 산단 9만 평, 그리고 계양 테크노밸리 23만 평이 되면은 아마 획기적으로 정주 여건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카오 고도 제한 문제는 이미
내년도에 이 고도 제한을 풀기 위한 이사회가 진행이 될 거고요. 우리나라가 이미 이사회 회원국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내년도에 고도 제한 기준이 완화되면 우리 정부는 2028년 이내에 이 고도 제한을 완화할 계획을 가지고 관련 법 개정을 이미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 질문 4개를 모두 저희가 소화를 했습니다. 두 번째 공약 발표 이후에 질문 2개씩 또 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 30초간의 두 번째 공약 발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의 두 번째 공약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저는 지난 8년간 살기 좋은 계양을 위해서 서쪽 하늘에 반짝이는 효성마을 도시재생 사업을 완성했고, 서부 간선소로 친수 공간 사업, 작전동 효성동의 한 학교 한 1강당 사업을 완료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앞으로 계양의 구석구석 확 바꾸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효성을 위해서 복합체육 시설을 건립하고 천마산에 숲속 유치원을 만들고 둘레길을 확충하겠습니다. 봉오대로 산책로 연결한 후에 맨발 걷기 세족 시설을 설치할 것입니다. 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상부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천공원 공영주차장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효성동 280번지 일대의 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요지 작전동이 더 편리하도록 영산군 이임요 인근의 문화재 고도 제한 완화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작전역 복합 환승센터 구축하고 에스컬레이터 추가 아니면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작전 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또는 개축을 하겠습니다. 작전 이동 구립체육관을 설립하겠습니다. 작전동 주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골목길 CCTV를 더 확충하겠습니다. 계산 13동은 주거 환경 개선으로 확 바꾸겠습니다. 효성, 부평 향교 등 계산동 일원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경인교대 구역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 3동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발전을 위해서 김포공항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성동 성공을 참고해서 계산 3거리 일원의 스마트타운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부평초등학교 일원의 전선 지중화 사업도 완료하겠습니다. 8년간 쌓은 실력을 가지고 3선의 힘으로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네, 2분 30초를 잘 지켜주셨습니다. 각 동별로 구체적인 두 번째 공약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이번엔 이제 최현식 후보께서 관련 내용을 들으셨으니까 두 번의 질문을 해주시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개별 질문 1분, 답변 1분 30초입니다. 해주시죠. 예, 유동수 후보께서는 20대 공약에 효성 도시 개발 임기 내 착공 등 계속 20대부터 21대까지 효성 도시 개발 착공 문제를 공약으로 내셨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번에 언론에 오르내렸는데, 이 언론에 오르는 거 보면은 시행사인 JK 개발업체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1,5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으셨다. 그리고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셨다. 그건 발전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후원금을 받는 거에 대해서 대가성이 있지 않은 이런 의혹이 있는데, 보좌관은 모르는 사람한테는 후원금을 안 받는다고 하고 후보님은 모르고 받았다고 해서 어떤 건지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진정을 냈지만은 도시 개발 측만 들었지 이런 도시 진정인들 얘기는 안 들었다는 질문해 주시죠. 그런 게 있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우리 최원식 후보님을 평소에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지금 후원금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저 평소 최원식 후보님답지 않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해보셨으니까 국회의원의 후원금 통장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굉장히 투명하게 관리되고 또 이게 입금이 되면은 입금의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원의 그 선관위를 통해서 이름과 금액을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이 JK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JK 서동현 회장이 저한테 입금한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즉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제 후원의 통장은 매번 거의 찹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자와 관계없이 달리 저는 일찍 후원의 통장을 마감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어떤 그런 돈을 받을 이유가 없고 전혀 대가성이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민원인들을 진짜 100번도 더 만났습니다. 이 민원인을 해결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JK한테 제가 예보한테도 관련 서류를 지급하지 않아서 빨리 결혼수를 관련 서류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은 있습니다. 예. 자, 질문 하나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떤 분이 지금 유동수 후보의 선거운동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세요. 이분은 이전에도 유동수 후보 선거운동을 도와주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주 대책 없이 아주 소액만 받고선 사실상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분 주장은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을 여러 번 했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효성도시개발 측만 입장을 듣고 추진을 했다. 그래서 거주민으로서 진짜 안타깝다. 그리고 격한 말씀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님이 생각하는 이 재건축, 재개발, 도시개발의 방향이 뭔지 그 부분을 한번 밝혀주십시오. 네, 답변하십시오. 예, 그분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최원식 후보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사업자가 거기서 엄청난 돈을 벌고 그다음에 우리 세입자들은 거기에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다면 저 국회의원으로서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사업자 편을 들겠습니까? 유권자인 저희 주민들 편을 들겠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정말 수차례 여러 번 전화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JK 쪽에서는 도저히 지급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JK에 화도 내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서류 지급이라든지 이런 게 늦어지면 빨리 주라고 행정부에 재촉도 하고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년 거의 20년 미뤄졌던 효성 도시 개발이 지금 이제는 다 철거되고 공사 중에 있고 4월에 아마 모델하우스가 지어지고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저로서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거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공약 발표 국민의힘 최원식 후보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2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교통공학과 재개발, 재건축 등 구도심 개발 정책, 또 출산율 높이기 위한 정책 등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청년 정책, 어르신 정책, 장애인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구는 청년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실업률이 역시 최고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우선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피부적으로 여러 산단들이 우리 실업률을 줄이는 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양 테크노밸리의 정상화, 또 양질에 맞추면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인 3040 주택이나 양육 등 지원 정책을 발굴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의 어르신들 돌봄 서비스는 어르신들 본인이나 부양가족들을 위해서도 공공성을 더 강화시켜야 합니다. 어르신 돌봄 요양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최일선의 요양보호사들 처우 개선 등과 또 경로당 확충, 경로당 시설 교체 및 운영비 지원 확대 등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정년 또는 조기 퇴직 이후 연금 지급까지 공백 기간이 생겨 이를 보완하는 어르신 일자리 또 신중년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장애인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자 사회 구성원으로 이동권과 교육권 보장이 필수입니다. 계양구는 공공 장애인 복지관이 없어 꼭 만들고 장애인 특수학교가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한 학교에서 배우고 있어 고교 과정이 졸업을 위한 직업 교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존 특수학교에 고교 과정을 분리하고 직업 교육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인교대가 정상화돼야 됩니다. 경인고대가 실질적으로는 4,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인데 실제로는 수백 명밖에 교육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학이랄지 기타 다른 교육시설을 유치해서 경인교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종합의료단지 정상화도 하겠습니다. 계산종합의료단지가 전국에서 최초로 지정됐지만은 종합병원을 신설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종합병원을 신설해서 원래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현식 후보의 두 번째 공약 발표까지 들었고요. 이제 두 번의 질문을 유동수 후보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 해주시죠. 예, 잘 들었습니다. 최현식 후보님 역시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계양 주민의 생활 불편을 위해서 가장 큰 게 주차난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4년간 계양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국비 51억 확보하고 2020년 효성동에 두 군데 20억, 2022년도에 서운 그린공원 지하에 25억, 효성동 152번지에 6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뒷밭공원에도 지하주차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원식 후보께서도 단빛교회 인근의 주차타워 추진이라고 공약을 하셨는데 이 구체적 사업 내용이 무엇이고 추진하는 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먼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신 거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요. 근데 지금 제가 전통시장, 계산시장, 작전시장을 가면은 아직도 이 주차장이 부족하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필요하다. 이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빛교회나 지금 전체적인 지역이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근데 사실 이 주차장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의 주택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지하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지하를 이용할 경우에는 공원 지하나 여러 가지 지하는 좀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풀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존의 주택을 적당히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을 신설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럴 경우에 이 정보가 미리 새 나갈 경우에는 그 주택 가격이 앙등해서 그 지역은 대략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하되 가급적 좀 저렴하게 그리고 적당한 보상을 하면서 하는 그런 방안을 양립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남았는데 이제 발언 마무리하신 거죠? 예. 네. 두 번째 질문 주시죠. 예, 아니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공보물에 단빛교회 인근 주차 타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주차장 신설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녹지이지 않습니까? 아까 녹지. 그래서 이게 주차장 신설이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이게 이천공원의 이용자들을 위한 주차장 건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주차장 진입로 인근에 아파트 사유지가 있어서 진입로 확보에 굉장히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빛교회 인근 주차타워라고 하지 않고 이천공원의 이용자들을 위한 주차장 확보. 사실상 밤에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질문은 그러면은 거기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네. 추가 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용어 선택을 사실 신중하게 한 거는 이거를
주택타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타워나 아니면 주차장 확보는 그 인근 땅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좀 너무 그 주변이 주택 가격이 앙등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은 비껴나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저희 계양구는 1990년대부터 난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계획도시가 아니라 지금 유일하게 계산 택지 부분이 계획도시로 설계됐고 나머지 난개발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주차장이나 그 모든 도시 기반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의 해소는 일단 도시개발,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적절하게 이걸 배치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이나 이런 쪽에서 확보를 해서 신설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양쪽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이제 기존 그 재개발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또 그 소지 소유주들, 조합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따로 매입할 경우에는 그 매입 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두 가지 방법이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난관은 좀 잘 돌파하고 지혜롭게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실상 준비된 토론은 거의 이제 진행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각 후보당 한 1분 30초 정도씩의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하신 얘기 중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든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으신 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최원식 후보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또다시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30년 전에 호남에서 올라와 효성동에 정착한 6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여성의 몸으로 도배를 배워서 악착까지 살았고 아들도 낳고 운전하는 남편과 같이 수십 년간 버려진 공간에서 보금자리를 만들어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효성동에 효성 도시개발이 시작되면서 수십 년 동안 이웃과의 오손도손 살던 보금자리를 앗아갔습니다. 한 푼도 못 갚고 쫓겨난 분이 181명, 헐값에 강제로 쫓겨난 분이 60여 명,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에서 이주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결정이 있었지만 시행사의 소송으로 이런 이주대책 없이 소액만 받고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이 여성분은 진정을 했지만은 아무 대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은 또 더 화난 게 유동수 의원께서 협력업체 대표들로서 일부 반환을 했지만 후원금을 받고 그 추진에 열성적으로 도와줬던 사실이죠. 이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주민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쫓겨나는 도시개발은 반대합니다. 용적률을 올리고 주민 부담은 줄이되 재정착을 늘리는 도시개발, 또 토지주, 건축주, 세입자가 상생하여 함께 살 수 있는 도시개발이야말로 제가 드리는 약속입니다. 저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는 효성 도시개발을 바로 잡겠습니다. 앞으로는 재건축 재개발에서 눈물을 흘리는 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의 마지막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예,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이주자분들께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사랑하는 계양 구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퇴행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대한민국이 2년 만에 독재 진행국이 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159명, 오송 참사 14명, 국민이 생명을 잃었는데 정부는 최소한의 사과도 없습니다. 진상 규명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법치가 유린됐습니다. 대통령 부인은 주가 조작도 명품백도 수사를 안 합니다. 재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는 박정훈 대령은 항명죄로 기소되고 보직 해임 당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경제가 어렵습니다. 작년에 세계 경제 3.1%, OECD G20 국가 3.3% 성장하는데도 우리는 1.4%밖에 못했습니다. 3월 신선식품 물가지수가 20%를 오르고 있습니다. 내 월급만 그대로고 모든 것이 올라서 도대체 살 수가 없다는 국민들의 절규가 정말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챙기고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선진국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시작이 계양입니다. 계양이 대한민국입니다. 저 유동수 3선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회 어떠셨습니까? 4월 10일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연 우리 지역을 위해서 누가 적합한지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전투표 안내를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에 직접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4월 5일, 6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에 준비가 된 사전투표소에서 어디서나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시고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중앙선관위 인터넷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계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OBS가 제작 방송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계양구갑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준비된 시간 모두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띤 토론에 임해주신 두 분의 후보에게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